미국에서의 락 이야기 심영섭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80년 레드 제플린은 존 베넘의 죽음과 동시에 그룹 자체를 완전히 해산해버렸죠. 레드 제플린이 해산된 이후에 나온 앨범 코다라는 이것, 레드 제플린의 12년간의 활동 중에 다른 앨범에 수록되지 않았던 노래들을 따로 모아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코다인데, 여러 앨범에서 쓰이지 않았던 짜투리들을 모아서 만든 앨범이지만 레드 제플린의 다른 앨범들 못지않게 훌륭한 앨범입니다. 이 앨범의 디자인을 히프노시스에서 했습니다. 히프노시스는 1983년에 회사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그 히프노시스의 마지막 디자인이 바로 이것 코다입니다. 생각나는 것이, 이 앨범이 나왔을 때 한국에서 이 앨범의 라이센스 음반이 원판 출판과 거의 동시에 시중에서 판매되었습니다. 대개는 어느 밴드든지 원판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백판을 만들고, 라이센스 음악은 몇 년이나 더 기다린 이후에야 나오는 게 보통이었으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죠. 백판도 사기 전에 라이센스 음반을 구했으니까요. 때문에 물론 백판은 살 필요가 없었죠. 제 기억으로는 아마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라이센스 음반이 백판보다도 먼저 나온 것이 말이죠. 앨범 자켓도 원판하고 똑같이 자켓을 펴면 가운데 그림이 나오는 케이스 폴드였죠. 레드 제플린은 이미 지나갔지만 1983년 3월 크림 매거진을 보면 베스트 메일 싱어의 로버트 플랜트가 1위, 베스트 기타리스트는 3위의 지미 페이지, 이때 기타리스트 1위는 밴 헤일런의 에디 밴 헤일런입니다. 이때 베이시스트 6위는 존 폴 존스, 이때 드러머는 7위는 이미 죽은 지 3년이나 되는 존 베넘, 키보디스트 2위에 존 폴 존스가 다시 올랐군요. 그러니까 레드 제플린 살아있는 멤버와 죽은 멤버가 크림 매거진에서 인기 차트 10위 내에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미 페이지는 그 다음 해 그 절친인 제프 백의 공연에서 앵콜 연주 때 무대 위로 나와서 제프 백과 함께 깜짝 연주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 연주한 곡은 레드 제플린이나 제프 백의 노래가 아닌 Going Down이라는 남부 락 블루스를 함께 연주했습니다. 이 당시에 락 팬들에게 떠들썩한 혈제는 XYZ라는 밴드였습니다. 당시 프로그레시브 밴드인 Yes,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밴드이고 올 가을에 흔한 공연이 있는데 디퍼플과 함께 공연을 한다 그러죠. 마침 저희 동네에도 온다 그래서 표도 미리 사놓고 지금부터 들떠 있습니다. Yes에 관한 얘기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1980년 초에는 Yes가 침체기, 거의 해산 상태였습니다. 멤버들은 각각 솔로로 활동했었죠. 이때 Yes의 베이시스트 크리스 스콰이어, 그리고 드러머인 앨런 와이트이 지미 페이지와 함께 밴드를 잠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Yes의 멤버였던 사람들, ex-Yes, 크리스 스콰이어와 앨런 와이트, 그리고 레드 제플린의 멤버였던 지미 페이지, 즉 엑스-제플린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XYZ가 된 것이죠. 노래를 크리스 스콰이어가 맡고 키보드를 데이브 라우슨이라는 사람을 썼습니다. 이 밴드의 강력한 목소리의 싱어가 필요했었는데 그 자리를 로버트 플랜트가 제의를 받았습니다. 로버트 플랜트가 XYZ 밴드의
리허설 스튜디오에 가보았었죠. 그랬더니 종전의 레드제플린과는 다르게 예스에 기반을 둔 멜로디가 너무 복잡했다 이겁니다. 이것에 비하면 그 전에 자기가 하던 레드제플린은 단순했다고 생각했나 보죠. 꼭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하여간 로버트 플랜트는 재미도 없고 못하겠다며 그 밴드의 싱어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예스의 크리스 스콰이어가 베이스와 싱어를 모두 담당하게 됐었죠. 이름이 똑같은 XYZ라는 밴드가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세상에 알려졌는데 전혀 성격이 다른 밴드이니까 그 XYZ와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몇 번 연습을 하고 데모 테이프를 만들었습니다만 앨범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흐른 후 비교적 최근에 그때의 XYZ 밴드의 데모 테이프가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들을 수가 있죠. 예스의 앨범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금방 알아차리겠지만 이 음악의 도입부가 예스 멤버들만으로 예스 음반에 쓰이기도 했죠. 지미 페이지가 후에 만들었던 폼이라는 밴드, 그 앨범에서도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앨범인데 지미 페이지의 밴드 폼이라는 밴드의 첫 노래 Fortune Hunter, 이 노래가 바로 지미 페이지가 예스 멤버들과 함께 처음 만들었던 노래죠. 1982년 지미 페이지는 영화음악 데스위시 2편과 3편에서 영화음악을 맡기도 했습니다. 당시 데스위시라는 영화는 한국에서도 인기 있었던 영화배우 찰스 브론슨이 주연한 영화인데 그 영화의 영화음악을 만든 것이죠. 1983년 ARMS라는 자선공연이 있었습니다. ARMS. 이것은 Action Research Multiple Sclerosis라는 자선공연이었죠. Multiple Sclerosis. 한국에서는 이것을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영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을 병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자선공연에서 야드볼드에 있었던 기타리스트들, 즉 에릭 클랩턴, 제프 백, 그리고 지미 페이지, 그 외에 당시의 유명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때 지미 페이지가 Stairway to Heaven을 싱어 없이 악기 연주만으로 했죠. 이렇게 한번 공연을 한 다음에 미국에서도 똑같은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싱어 스티브 웨인우드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미국에 와서 공연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미 페이지는 스티브 웨인우드 대신에 평소 자기가 잘 알고 있던 싱어 폴 로저스를 데리고 왔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폴 로저스는 70년대 밴드 배드 컴퍼니의 싱어였습니다. 한때 그는 퀸의 공연에서 죽은 프레디 머큐리 대신에 퀸 멤버들과 함께 공연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도 들렀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미 페이지는 곧 자기의 밴드 폼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때 싱어를 폴 로저스로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첫 번째 앨범이 아니고 두 번째 앨범이죠. 앨범 제목이 Mean Business로군요. 지미 페이지는 앨범 발표와 함께 폴 로저스 등등과 함께 밴드 순회 공연에도 나섰는데 이때 레드 제플린 노래와 배드 컴퍼니의 노래는 전혀 하지 않고 자기네 앨범에 있는 것들만 연주했다고 하죠. (1984년에) 크게 히트했던 앨범 The Honey Drippers Volume 1 이라는 앨범이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오래된 50년대 레코드, 재즈나 블루스 앨범 같아요. 이것은 원래 레드 제플린이 계약했던 애틀랜틱 레코드의 회사장 아메트 얼티건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했던 50년대 노래들, 이것들을 모아서 지미 페이지와 제프 백에게 기타를 맡기고 노래는 로버트 플랜트에게 맡기고 그 외 여러 뮤지션들을 기용해서 50년대 유행했던 옛날 노래들을 다시 연주하게 했던 미니 앨범이죠. 허니 드리퍼스라는 이 앨범에서의 밴드는 그때만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갖다 붙인 것이고 볼륨 1 이외에 볼륨 2, 3 뭐 이렇게 계속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로버트 플랜트의 노래 Sea of Love, 이 노래는 1959년 필 필립스라는 흑인 가수가 노래해서 인기를 얻었던 것인데 이때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었죠. 25년 후에 로버트 플랜트가 지미 페이지, 제프 백 등과 함께 다시 연주해서 이때도 역시 빌보드 차트의 상위권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큰 성공이었죠. 그리고 1985년 라이브 에이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자선공연에서 가장 성공했던 밴드는 퀸이죠. 그리고 블랙 세바스의 리유니언과 레드 제플린의 리유니언이 이 자선공연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제가 전에 퀸에 대해서 또 블랙 세바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미 거론했었습니다. 레드 제플린에서는 더 이상 드러머가 없으니 다른 사람을 써야 했었는데 제네시스의 필 컬린스와 또 세션 드러머 토니 탐슨이라는 사람이 맡았습니다. 이때 필 컬린스는 제네시스를 탈퇴해서 드러머보다는 솔로 가수로서 80년대 초에 큰 인기를 얻고 있었죠. 필 컬린스가 이 연주에서 드럼을 맡으면서 자기 이외에 또 다른 드러머가 있어서 서로 박자를 맞추는 것을 연습해 했었는데 그것을 필 컬린스는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다고 하는군요. 제 기억으로는 어느 여름 주말에 이 연주를 한국의 TV방송에서 보았는데 음악 해설을 맡으신 DJ께서는 이것을 계기로 필 컬린스가 레드 제플린의 정식 드러머가 되어서 레드 제플린이 계속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성급한 자기 생각을 말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한 사람 DJ 외에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지미 페이지의 연주도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엉성한 연주였다고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오래간만에 레드 제플린을 무대 위에서 다시 보게 되니 감격스러운 환호를 많이 보냈죠. 저도 TV를 보면서 정말 감격했습니다. 이때 공연을 회상하는 지미 페이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We had a couple of disastrous reunions for Live Aid. That was a bit of a shambles, to say the least, because we had two drummers. We had 2 hours rehearsal and two drummers, and neither of them knew the songs. It was really unbelievable. And so we were going out on a wing and a prayer, and it was an absolute disaster. It was horrible. 이때 블랙 사바스의 리니언도 있었는데 한국 TV 방송에서는 웬일인지 블랙 사바스는 보여주지 않아서 당시에 저는 블랙 사바스가 리유니언을 한지도 몰랐죠. 그 얘기는 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1988년 애틀랜틱 레코드의 회사 40주년 결성을 맞이해서 레드 제플린이 또 한 번 리유니언을 가졌습니다. 이때의 드러머는 존 버남의 아들 제이슨이 맡았습니다. 이때도 역시 레드 제플린은 별로 연습도 안 하고 엉성한 잼으로 연주한 것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해에 지미 페이지는 아웃라이더라는 솔로 앨범을 발표했죠. 이 앨범에서 로버트 플랜트가 게스트 싱어로 나와서 노래를 한 곡 했습니다. 그간 수많은 음악 활동과 앨범 제작 중에서 지미 페이지의 솔로 밴드로 나온 것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단 한 번뿐이죠.
드럼은 주로 존 버넘의 아들 제이슨이 맡았고, 한편 데스로틀의 드러머 베리몰 벨로우가 몇 개의 노래에서 드럼을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로버트 플랜트의 몇 개 솔로 앨범에서 드럼 연주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는 곧 나올 것입니다. 앨범 발표와 동시에 투어도 있었는데 레드 제플린 시대만큼의 큰 인기는 아니었죠. 자기 솔로 앨범 노래 이외에 레드 제플린 노래들도 그 공연에서 몇 개 연주했습니다. 로버트 플랜트는 솔로 아티스트로서 지미 페이지보다도 상업적으로 더 성공했죠. 그의 솔로 앨범들은 그가 평소에 좋아했던 발라드나 리듬 앤 블루스 풍이죠. 그는 올해도 컨트리 뮤직 싱어인 앨리슨 크라우스와 함께 투어 중입니다. 그의 첫 앨범 1982년 Pictures at 11, 앨범 제목을 왜 이렇게 했는지 무슨 뜻이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의 솔로 앨범들에는 레드 제플린과는 달리 주로 로버트가 좋아했던 발라드 혹은 리듬 앤 블루스들을 녹음했으며, 레드 제플린처럼 긴 기타 연주 등은 자기 앨범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앨범에서 드럼 연주를 자기와 친분이 있던 필 콜린스, 그리고 레인보우에 있었던 드러머 카지 포웰이 드럼을 맡은 것이 좀 인상적이죠. 그 다음에 로버트 플랜트의 솔로 앨범 Principle of Moments, 이것도 역시 첫 앨범처럼 크게 히트했었는데, 여기에서 특히 Big Log 그리고 In the Mood, 이 두 가지는 당시 한국의 라디오 방송에서도 가끔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앨범에 참여한 드러머도 역시 제네시스의 드러머였던 필 콜린스, 그리고 데스로틀의 드러머였던 베리몰 발로우가 드러머로 참여했습니다. 로버트 플랜트의 네 번째 앨범이 바로 이것인데 Now and Then이라는 것이죠. 이 앨범에서 Ship of Fools라는 발라드 노래가 역시 성공했죠. 그 다음 앨범은 Maniac Nirvana, 이 앨범에도 듣기 좋은 노래들이 몇 개 있습니다. 로버트 플랜트의 솔로 또 다른 앨범 Fate of Nations, 이 앨범에서 여러 뮤지션들이 참여했는데, 특이한 것이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 니겔 케네디가 이 중에 노래 몇 개 녹음에 참여했습니다. 니겔 케네디는 클래식 바이올린 연주자이지만 재즈 바이올린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죠. 존 폴 존스는 레드 제플린 해산 이후에 여러 뮤지션들과 함께 활동했는데 이렇게 솔로 앨범도 내놨죠. 앨범 제목이 Zumaro군요. 여기에서 그의 베이스 기타 실력이 레드 제플린 앨범에서보다도 더 돋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앨범이에요. 1985년 존 폴 존스가 영화 음악 Scream for Help라는 영화의 음악을 맡았었는데, 여기에서 그의 연주 실력이 정말 끝내줍니다. 베이스와 키보드 모두에서요. 지미 페이지의 영화 음악 Death Wish 2 and 3에 이어서 영화 제작자는 또 다른 앨범의 음악을 지미 페이지에게 부탁했습니다만, 지미 페이지는 자기 활동에 바빠서 이것을 레드 제플린의 베이시스트 존 폴 존스에게 맡깁니다. 그 대신 지미 페이지가 존 폴 존스의 영화 음악 제작에 기타를 몇 곡 맡았고, 특이한 것이 Yes의 싱어 존 앤더슨이 맡기도 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